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폴카닷에서 폴카닷 생태계입니다. 여기가 슈퍼팜은 오늘로써 어플리케이션 와이트리스트 폼 작성하는 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고, 그거 말고도 업커밍 풀 해서 퍼블릭 민트, 폴카 마켓, 그 다음에 프랙탈 프로토콜, 유니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폴카닷 생태계가 많은데 제가 시간이 날 때에 폴카닷과 관련된 그 코인들에 관해서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고,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슈퍼팜이 폴카스타트 네트워크 안에서 IDO를 하는데, 일단은 저번에 했던 슈퍼팜 폴카닷 IDO 와이트리스트 나우 오픈 해서 이 와이트리스트를 즉 어플리케이션 폼이 있습니다. 그걸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토큰 하나당 2.5센트 25원이겠죠. 그리고 자세한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fill in the entry form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로써 끝났습니다. 폼이.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시간 날 때 자세히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주로 트위터 아이디에서 리트윗한 거를 복사해서 붙이는 거, 그리고 텔레그램 아이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주소,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작성을 해서 보내면은 당첨된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 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리플 XRP 소식인데, 이거는 이제 중요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SEC에서 관련 수정 내용을 다시 보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리플 XRP 판매는 코인 가격을 억제했으며 법원 불만 주장이 수정되었습니다. 2월 18일 오늘 날짜죠. 제출된 수정된 소장 SEC에서 이걸 보내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처음에 고소했던 거에서 변경된 부분을 보내왔다. 이 수정 내용을 보면은 합의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SEC는 리플 경영진이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XRP 코인 가격을 조작하여 정보 공백을 초래했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이 시장 상황에 따라 코인 판매를 늘리거나 늦추는 등 XRP 가격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월 18일 제출된 소장에서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 코인 판매를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자, 이번 고소가 다른 고소랑 틀린 점은 리플사만 한 것이 아니라 개인 두 명이죠. CEO와 파운더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지명해서 개인까지 같이 고소했다는 점에서 틀립니다. 다른 킨 같은 코인은 소송이 끝나고 2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인, 즉 CEO나 파운더는 고소하지 않았죠. 근데 이번은 특이한 케이스죠. 이번은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고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복잡하고 더 말이 많은 것입니다. 22일 날 가봐야지 알겠지만, 고소를 접수하고 나서 동영상에서 제가 이거는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자진해서 퇴사하고 사회이사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한 것처럼 개인 벌금 내고, 그리고 회사 벌금 내고, 그 다음에 이사직을 사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개인까지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죠. 이건 회사 차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개인은 조금 더 힘들다. 최근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은 어느 정도 키 맞춤 때문에 XRP 가격은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다. 뭐 1불이나 2불까지. 그리고 어찌됐던 간에 소송도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게리 젠슬러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최소 소송이 9개월 정도 걸리고 길면은 2년에서 5년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게리 젠슬러가 자기 입장을 몇 년 전에 표시한 게 있죠. 리플의 이런 사건이 오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사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리플도 SEC가 리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2014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미디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든 행정부다 트럼프 행정부다 그 문제가 아니라 SEC는 오래전부터 리플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리플의 경영진을 보고 있었다. 즉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 영상에서도 2014년도에 제드 맥켈립이 여러 가지 문제로 리플사를 나오고 스텔라 루멘을 만들었을 때부터 SEC는 리플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드 맥클랩이 계속 나름대로 XRP를 팔고 이런 게 큰 틀에서 보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모든 게 틀에 짜맞힌 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6년 전, 7년 전부터 오늘 이런 사태를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들만 모르고 있었고 SEC도 알고 있었고 리플사도 알고 있었고 스텔라의 제드 맥클랩도 이런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른 미디어들도 이런 거를 눈치채고 있었다 하는 게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고 느낀 건데, 그래서 XRP를 사라, 사지 말라, 팔아라, 그렇게 제가 어떤 말은 못하지만 다른 코인을 사서 기회 비용을 잃어버리는 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RP를 투자하시는 분은 감당할 만큼의 분량만 레저나 아니면은 거래소에서 딱 보관해 두고 그 돈은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는 게 다른 코인을 투자하는데도 건강한 투자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SEC가 수정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갈링하우스와 라센이 XRP 보유 지분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사례도 기술하고, 라센이 시장 제조업체에게 일단 판매를 중지하지 말고 그리고 이러한 실수로부터 시작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자세한 사항을 SEC가 다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와도 유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SEC는 정보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투자자에게 상당한 위험이다, XRP를 계속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라, 이렇게까지 말한 걸로 봐서는 합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는 SEC는 별로 합의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게 기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XRP에 대해서는 단정도 못하고 어떻게 생각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아직도 이 XRP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XRP를 가지고 있지만 XRP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처럼 스윙같이 어떠한 정보가 있을 때 팔고 사는 거는 하겠지만 XRP는 투자하시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인노마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